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요일 저녁입니다. 편안하게 잘 쉬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미래 설계하시느라고 바빠요? 저와 같이 합시다. 식구니까. 저녁 7시에요.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축구광이에요. 저는 한 40대까지도 일요일마다 친선 축구했었어요. 그러니까 3, 40대 때 일요일마다 그러니까 평일날은 뭐 직장 다니거나 사업하고 이렇게 일하면서 일요일이면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아침에 하는 조기축구 그런 것처럼 조기축구는 아니고 친선축구 일요일마다 제가 오랫동안 했었어요. 근데 나이 먹어가니까 점점 이제 힘들어지더라고요. 제가 축구를 일요일마다 딱 뛰던 거를 중단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다 보면 뼈가 다치면 위험하잖아요. 뼈가 부러지거나 골절되면. 축구를 하다가 한 사람이 제 나이 또래였는데 정강이 쪽을 다리가 똑 부러졌어요. 축구를 하다가. 그 모습을 보고 나는데 부러지니까 이게 덜렁덜렁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끔찍하고 또 나이도 점점 먹어가니까 그게 상당히 체력을 많이 소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단을 하고 주로 보는 쪽이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2시간 후에 9시에 이제 또 축구 시합 있습니다.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 그러면 세계 축구 정말 선수들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선수세요? 네. 손흥민은 선수입니다. 그런데 골 득점 1등이에요. 영국 프리미어 리그 거기서 지금 골 득점 1등을 달리고 있어요. 손흥민이.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한국 선수가 프리미어 축구 영국에서 뛰기도 힘든 건데 축구의 원조는 영국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득점 1등이에요 지금. 축구 얘기 너무 오래 했나요? 이거 얘기해 볼까요? 조화입니다. 이제는 겨울이니까 어제가 입동이었어요. 이제 앞으로 겨울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직 영국 장면은 아직도 괜찮아요. 그런데 낮에 제가 좀 따왔어야 되는데 따오질 못했어요. 바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겨울에는 올리게 되면 주로 조화를 올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과 함께합니다. 저도 앞으로 ETF 투자할 계획인데 오르면 팔고 내릴 때 사는 게 낫나요? 아니, 질문은 가만히 보니까 초보신데 선수세요?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거 다 물거품이 되다시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리네요. 앞으로 ETF 투자할 계획인데 오르면 팔고 내릴 때 사는 게 낫나요? 이 방법은 아무리 날고 기는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라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도 세계 1등 주식 투자 워런 버핏과 유능한 펀드 매니저가 시합을 했잖아요. 다 그 영상 보셨죠? 당연히 ETF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 인덱스 펀드가 이기거든요. 매니저가 이거를 따라잡는다는 매니저가 어떤 해는 따라잡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평균적으로 매년 따라잡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선수처럼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하면 위험합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또 한 번. 듣고 보고 또 듣고.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반복해서 청취를 해보세요. 몇 번 듣다 보면 자꾸 여러 그 영상들을 보다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 주식에 대한 근육이 많이 붙은 것 같습니다. 제가 헬스 트레이너 된 것 같은데 헬스 트레이너. 정신 헬스 트레이너. 이제 불안하지 않고 든든하고 10년 뒤 커져 있을 노후 자금 생각하며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요 댓글까지는 괜찮았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오래 살까 겁나 썼는데 오래 살고 싶어지네요. 아 그러세요? 우리 다 가족 여러분들 오래 삽시다. 좀 가늘더라도 우리 끝까지 살아가 봅시다. 제가 가족이라는 말씀 드려요. 지금은 핵가족 시대예요. 여러분들 젊은 분들은 자라나면서 혼자 자란 분들도 많아요.
외아들, 외동딸 이렇게 뭐 한 자녀 있는 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니면 두 자녀예요. 또 주위에 친구가 별로 없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부부가 남아 있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뭐 불행하게도 사별이나 이혼을 하고 혼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녀분들 다 출가하고 또 말씀을 드렸지만 또 조실부모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특히 그런 분들 우리 비록 얼굴을 맞이하고 대면은 아니지만 요즘 유행하잖아요. 비대면. 우리는 비대면 패밀리입니다. 그러한 마인드로 우리 함께 갑시다. 아직도 노후 대책, 노후 준비, 은행에다 한다고요? 제가 주식에 대한 것을 강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옛날에는 뭐 은행을 통해서 대출받고 이런 것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위 친지들 통해서 그렇죠. 뭐 계도 형성되어 있었고 계가 많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죠. 옛날에 펀드가 어디 있었어요. 그리고 서로들 가까운 이웃끼리 돈을 빌릴 때도 1부 이자, 2부 이자 그런 말이 있었어요. 1부 이자요? 한 달에 1%씩 받는 거예요. 그럼 1년이면 12%, 12% 수익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저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2부 이자도 받아요. 그럼 24%예요. 과거에 보면 은행에 한 5%, 7%이 정도 이거 수익이 나온다 그러면 이자가 나온다 그러면 굳이 주식에 대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이유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5억을 넣어놨어요. 그러면 과거에 연 5% 이자면은 얼마입니까? 5억. 5천만 원, 500만 원. 500만 원이면 1%죠? 곱하기 5, 2,500만 원. 그러면 한 달에 200만 원씩 나와요. 그러면 기본 생활은 될 거 아닙니까? 5억을 넣어두면. 지금 시대에는 5억을 넣어놔요. 기준금리가 0.5%죠? 그러면 은행에서 그보다 조금 더 줍니다. 5억을 넣어두면 1% 계산해 보세요. 500만 원이죠. 0.5% 계산해 보세요. 250만 원이죠. 그보다 조금 더 나와요. 그러면 연 300만 원 나온다고 계산해 봅시다. 한 달에 25만 원이에요. 한 달에 200만 원씩 나왔던 과거가 지금은 5억을 넣어놔도 25만 원 나옵니다. 25만 원? 아파트 관리비도 안 나오겠네. 요즘 식구들 핸드폰 있죠? 핸드폰 통신비도 안 나오겠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혹시? 내가 열심히 일하고 근검자력을 해서 돈을 모았어. 돈 모았으니까 이 돈 쉬게 해야 돼. 잠자게 해야 돼. 편안하게 너 좀 쉬어라. 그리고 집에 놔둬. 너 좀 이제 편안하게 쉬어라. 은행에 놔둬. 돈을 잠자게 합니까? 돈을 휴식을 취하게 합니까? 돈은 24시간 돌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 일을 하게 돼야 된다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거꾸로 나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돈은 잠자게 해요. 내가 일할게. 돈, 너는 잠자. 반대로 하셔야죠. 돈이 일을 하게 해야죠. 돈이라는 것은요. 지치지 않아요. 그렇죠? 24시간 돌아가도. 돌아갈수록 그 돈이 점점 댓글에 뭐 근육 말씀하셨는데 점점 근육이 붙어서 불어납니다. 가만히 잠자게 해보세요. 돈이 불어납니까? 잠자고 있는데. 그 돈을 활성화시켜야죠. 그렇게 해서 돈이 일을 해서 24시간 돌아가게.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게 하라 하고 워런 버핏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돈을 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을 눈덩이처럼 굴려야 점점 돈이 불어나는 것이죠. 삼성전자 지금부터 10년 전에 제가 몇 달 전에 검색을 했을 때는 딱 3.7배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몇 달 전이죠. 지금은 2010년 11월 날짜예요. 여러분들도 확인 다 돼요. 2010년 11월 12일. 그러면 딱 10년 전이죠. 제가 몇 달 전에 봤을 때는 2010년 11월이 아니라 그때는 2010년 한 6, 7월쯤 됐을 거예요. 그때부터 몇 달 전에 2020년 6, 7월쯤에 확인해 보니까 3.7배가 올랐었거든요. 10년 동안. 2010년 11월 12일 날 15,560원이었어요. 여러분도 확인해 보세요. 누구든지 확인 가능해요. 15,560원. 2010년 11월 12일, 10년 전에.
그런데 이번에 현재 2020년 11월 6일 얼마입니까? 6만 100원이죠? 3.86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3.7배가 아니라 3.86배. 거의 4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10년간. 은행의 잠자기도요? 10년이요? 제가 마법의 72법칙을 말씀드렸잖아요. 4배가 아니라 2배. 은행에 넣어두면 지금 현재 금리로 은행에 넣어두면 2배로 오르는데 몇 년 걸려요? 72년 걸립니다. 72년. 2배 올랐는데. 그런데 삼성전자가 무려 10년 동안에 3.86배가 올랐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을 편하게 쉬게 만듭니까? 자, 소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로소득이 있고 자본소득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누구든지 라이프 스타일 패턴이 근로소득 계속 올라갑니다. 나이 먹으면서 점점 올라가죠. 근로소득이. 젊었을 때는 월급 수입이 좀 적더라도 평균적으로 보면 점점 올라가요. 어느 정도에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 돈을 모았기 때문에 자본소득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모았던 돈이 24시간 일을 하게 해서 이것이 계속 불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갔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게 뚝 떨어지게 됩니다. 자본소득은 한계가 있어요. 그때부터는 이것으로 계속 내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수입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은행에 가만 놔뒀어요. 그대로 자본소득은 계속 올라가요. 계속 버는 대로 그대로 은행에 놔둡니다. 그 다음에 근로소득이 뚝 떨어졌어요. 이거 어떡할 겁니까? 이게 불어나 있었어야 되는 건데 계속 잠자고 있었거든요. 그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또 몇 가지 종목들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동안의 과정을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것은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다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적 자유, 경제적 자유,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시간적 자유 있으세요? 지금은 없죠. 나중에 누구든지 다 생겨요. 이것은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내가 원치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이 근로소득은 가다 보면 시간적 자유는 생깁니다. 딱 일을 중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 나이가 누구든지 직업에 따라서 다르죠. 60에 스톱되는 사람이 있어요. 60부터는 평생 시간적 자유예요. 65세부터 평생 시간적 자유예요. 그런데 문제는 경제적 자유가 없습니다. 시간적 자유가 있으면 당연히 경제적 자유까지 따라와야 내가 편안한 노후를 즐길 수가 있고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데 시간적 자유는 누구에게든지 인간이라면 다 있어요. 그러니 이것은 염려 안 하셔도 놀러 가고 싶어요? 시간적 자유 다 생깁니다. 그거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경제적 자유입니다. 시간적 자유가 될 때까지 경제적 자유를 부지런히 만들어 나가시는 그러한 인생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